28일 총파업을 예고했던 김해 시내버스 노조가 파업을 연기했습니다. 노조 측은 시민들의 불편을 고려해 조정위원회의 파업 연기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지난 6일 지방선거와 관련해 창녕군수 후보 매수 의혹 관련자 4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김부영 창녕군수와의 연관성을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의령군에서 부자를 콘셉트로 한 축제가 이번 주말 열립니다. 그 축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최근 대출금리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게다가 서민들에게 가장 민감한 전세자금 대출금리가 연최고 7%까지 뛰었는데요. 우리 지역 부동산 정보와 앞으로의 금리 추이를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28일 총파업을 예고했던 김해 시내버스 노조가 파업을 연기했습니다. 노조 측은 시민들의 불편을 고려해 조정위원회의 파업 연기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보도국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영민 기자, 우선 노조가 한 발 물러선 모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노조 측이 사측과 재교섭하기로 하면서 28일 우려했던 교통대란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합의서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협상 연장 기한은 2주 뒤인 다음 달 11일인 것까지 확인됐습니다. 노조 측은 이때까지 사측과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회의를 거쳐 12일부터 파업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협상에도 진전이 없다면 다음 달 12일부터는 김해 시내버스 70%인 140대가 멈추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김 기자, 이번 파업의 핵심 쟁점은 무엇이라고 봐야 합니까? 네, 단연 임금 상승입니다. 노조 측은 중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다른 지역에 비해 김해 지역 버스 업체가 지불하는 임금이 적고 또 올해 들어 단 한 번도 제때 임금을 받은 적이 없다며 불합리한 임금 지불 방식 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월 평균 임금 29만 원 상승과 협상이 성사됐을 시에 타결 위로금 100만 원 지급을 비롯해 노사 협의 사항에 대한 제3자의 개입 금지입니다. 하지만 사측은 재정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타결 위로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협상의 난항이 예상됩니다. 타결 위로금을 놓고 노사 간의 갈등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협상이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만약 이번 협상마저도 타결이 되지 않으면 김해시 대책이 있습니까? 네, 김해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이 전세버스 투입과 경전철 운행 횟수를 늘리면서 교통 대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김해시가 현재까지 마련한 전세버스는 14대 정도인 것으로 확인됐는데 파업에 들어가는 버스가 140대인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노사 갈등이 합의점을 찾아 조속히 해결하면 좋겠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김해시도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해 시내버스 파업 연기와 관련해 김영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창녕군수 후보 매수 의혹 사건 관련자 4명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6월 지방선거에 창녕군수 후보로 출마한 A씨를 비롯해 A씨를 매수한 혐의를 받는 B씨 등 4명을 공직선거법상 선거인 매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구속된 사건 관련자들과 김부영 창녕군수와의 연관성을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 군수는 지방선거 당시 현직 군수이던 한정우 후보 등 3명을 꺾고 당선됐지만 선거 과정에서 후보 매수 의혹을 받아 고발당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서일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 의원은 지난 25일 영등포경찰서에 출두해 3시간에 걸쳐 경남경찰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 의원은 지난 5월 지방선거 유세 지원 과정에서 병광용 민주당 거제시장 후보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거제 지역구인 서 의원은 앞서 국회의원실에서 경찰 조사를 요구해 황제 조사 논란이 일었습니다. 창녕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우회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난 27일 오후 3시 10분쯤 창녕군 영산면의 한 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60대 A씨가 몰던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9살 B군을 충격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B군은 숨졌습니다. 이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인데 경찰은 A씨가 시속 10km 정도로 서행하면서 우회전했지만 B군을 미처 보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의령군은 LG와 삼성, 효성 등 우리나라 주요 대기업의 창업주들이 태어난 곳인데요. 의령군에서 이 부자를 콘셉트로 올해 처음 축제를 열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무이한 리치리치 페스티벌, 전주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뚜껑이 열린 솜 모양의 바위섬. 마치 금은보화가 금방이라도 쏟아질 듯 웅장히 서 있습니다. 소처럼 생겼다 해 솥바위라고 불리고 정암이라고도 합니다. 이 솥바위 주위 8km엔 거대 부자가 태어난다는 전설도 전해집니다. LG 구인회, 삼성 이병철, 효성 조홍재 등 대기업 창업주들이 잇따라 배출됐기 때문입니다. 부자 기운을 받기 위해 솥바위를 찾은 사람들은 주변을 돌며 저마다 소원을 빌어봅니다. 시집보내고 55년째입니다. 솥바위 직접 와서 보기는 오늘 처음입니다. 너무 잘해놨고 예. 부자 솥바위입니다. 우리 어른군 전다 부자다 되고 아들 전다 객기 나가서 회사 생활 잘하고 몸 건강하게 잘 있게 빕니다. 의령군은 이런 전설과 사례를 바탕으로 부자를 컨셉트로 한 축제를 만들었습니다. 단순히 불을 쫓는 축제가 아닌 부자들의 정신을 배우자는 의미입니다. 솥바위를 콘텐츠로 해서 어른 부자 축제, 즉 리치리치 페스티벌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부자 기운도 받고 또 누구나가 한 가지 소원을 빌고 그리고 부자의 올곧은 자세도 삶의 자세도 비우는 그런 축제입니다. 이번 축제는 부자가 되기 위한 인생의 전환점을 의령에서 찾아보자는 것이 핵심. 솥바위를 돌며 소원 빌기와 한우산에서 별 보며 멍 때리기 등의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또 리치 언니 박세리와 베스트셀러 역행자의 저자 자청도 강연을 펼칩니다. 특히 꿈과 희망을 상징하는 고래와 바닷속을 헤엄치는 5천 마리의 물고기로 나타낸 리치 아트라이트는 또 다른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계속 찾아오게끔 만드는 축제입니다. 왜 그렇죠? 입시 때도, 취업 때도, 승진 때도 이 바라고 기도하라 올 수 있는 그 곳이 바로 의령이고 그 의령을 오게 만든 축제가 바로 의령 리치리치 페스티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자 기운을 가득 담아 행복과 행운 그리고 부의 기운을 나눌 수 있는 리치리치 페스티벌은 30일까지 의령군 일대에서 열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우리 지역 부동산 소식을 짚어보는 부동산 돋보기 시간입니다. 최근 대출금리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주택시장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주택담보대출금리가 7%대로 굳어진 데 이어 서민들에게 가장 민감한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연 4.5에서 7%까지 뛰었는데요. 이 시기 알아둬야 할 부동산 정보와 앞으로의 금리 추이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전화로 한국부동산학교의 회장 정상철 창신대 부동산금융학과 교수 연결돼 있는데요.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정상철입니다. 네, 경남 도민들은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변동 추이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출 금리는 당분간 더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은행이 오는 11월에도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연내 대출 금리가 8%대에 올라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내년 초까지 기준금리를 올려서 최종적으로 3.5%에서 3.7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대출 금리는 10월과 11월
기준금리 인상분이 반영되면은 연말께는 8%대를 넘어서지 않을까 이렇게도 보입니다. 네, 수도권보다는 경남의 집값이 전세값이 다소 낮긴 하지만 그래도 힘들어하는 분들이 속출할 것 같은데 어떤 상황들을 예측할 수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금리가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면은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힘들어지는 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경남 지역에서도 그 지난 2년간 전세 보증금이 많이 오른 가운데 금리까지 오르면은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그 울며 계좌 먹기식으로 전세를 월세로 돌리거나 집을 옮기는 세입자가 속출할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전세 대출금리가 계속 이렇게 오르면은 세입자들의 고통은 커질 수밖에 없죠. 특히 전세 대출은 대부분이 그 변동금리라 금리 상승에 취약하기 짝이 없죠. 전세 자금을 대출받은 사람들의 93.5%가 변동금리라는 것이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다가 더 마음이 아픈 게 전세 대출을 받은 그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20, 30대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 전세 자금 대출 금리가 낮으면은 그 세입자 입장에서는 대출을 받아 이자를 무는 게 유리하지만 금리가 지금처럼 최고 7%까지 이렇게 오르면은 월세 부담이 크더라도 그 집주인과의 합의를 통해서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게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깡통 전세를 주의해야 한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도내에서는 어떤 지역을 주목해서 살펴봐야 할까요? 네, 경남 지역도 그 깡통 전세 위험이 있는 지역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한국부동산원이 최근 3개월 경남 지역 전세나 그 매매 실거래 분석 자료를 이렇게 보면은 그 함안, 사천, 그리고 마산, 회원, 김해 등이 아파트 전세가율이 상당히 그 높은 것으로 지금 나가 있습니다. 그 전세가율이 높다는 것은 집값에 비해서 전세값이 높다는 것이죠. 사실 그 깡통 전세 비율을 보지 않으려면은 여러 가지 위험 요소를 하나하나 살펴야 하는데 그 우선 중개할 그 공인중개사무소가 이 정상적으로 등록된 곳인지 확인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계약 이후에는 가능한 한 그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해 두는 게 좋습니다. 사고가 일어나도 안정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은 전세금이 너무 높은 집이거나 그 담보로 잡혀 있는 금액이 많은 집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는 것도 아시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불안한 부동산 시장 상황에서 매매를 준비하거나 전세 만기가 도래한 도민들께서는 오늘 정보를 잘 기억하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돋보기였습니다. (28일) 경남 도림미술관에서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이 막을 올렸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첫 개최지로 선정한 지역 순회전에 경남이 포함되면서입니다. 이번 이건희 컬렉션에서는 1930년대부터 2010년까지 약 80년의 한국 근현대 미술사를 대변할 수 있는 거장들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도림미술관은 3층 4호 전시실에서 이건희 특별전 영원한 유산이 열리고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 49점, 대구미술관 소장품 7점 등 모두 60점의 작품이 전시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건희 특별전 개막과 함께 도림미술관 소장품 전시인 화화, 마주한 서화와 미술도 열린다고 전했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이 신청한 가칭 김해 주촌 선천 2초등학교와 양산 사송고등학교, 진해 나래울학교 신설안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모두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해 주촌 선천 2초는 주촌면 선지리 일대의 43개 학급, 학생 1,150명 규모로 조성돼 2026년 9월 문을 열 예정입니다. 양산사송고는 양산사송 공공주택지구에 들어설 마지막 학교로 34개 학급, 학생 924명 규모로 지어져 2026년 3월 개교합니다. 창원 진해 나래울 학교는 재심의를 받아 통과됐으며 진해구 장천동 159일원에 29개 학급, 200명 규모의 특수학교로 지어져 2025년 9월 개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